응, 나 지금 나왔어. 혜진한테는 2박 3일 출장 간다고 했고, 친정에 가서 쉬다 오라고 했어. 맛있는 것 많이 먹자, 사랑해. 정숙은 기둥 뒤에서 사위의 통화를 엿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딸 뒤에서 사위는 젊은 여직원과 사랑을 속삭이며 제주행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그 충격과 배신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15년 동안 믿었던 사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순간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 눈물은 내가 대신 갚아주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곳에는 68살 이정숙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1957년에 태어난 정숙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혜진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그 딸이 2010년 27살에 결혼해서 이제 42살이 되었는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꼭 일찍 와라. 정숙은 세 번째 문자를 보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사위 성호가 요즘 들어 밤늦게 들어온다는 소리를 동네에서 들었거든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벌써 석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날씨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딸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혜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거실 벽에 걸린 혜진이의 결혼 사진을 보며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혜진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성호도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고 정숙 자신도 믿을 만한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혜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죠.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색이 왜 이래? 정숙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예리한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게 보였죠. 정숙은 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혜진이가 입고 온 옷도 평소보다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화장도 번져 있는 것이 마치 울었다가 급하게 고쳐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의 딸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식탁에 앉은 혜진은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곤 했는데 요즘은 몇 숟가락 뜨고는 그만두곤 했어요. 정숙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혜진아, 요즘 밥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은데 몸은 괜찮니?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혜진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성호는 요즘 어째?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했나?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간 혜진의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회사 일로. 바빠요.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든요. 혜진의 대답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딸이 불편해할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성 본능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좋지 않은 일들이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68해를 살아오면서 쌓인 인생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고 뜨자 혜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전화를 받기 전에 잠시 망설이는 모습도 이상했죠. 여보세요. 네, 알겠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통화는 짧게 끝났지만 혜진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저 먼저 들어가야겠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고 하네요. 혜진이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이상했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는데 왜 혜진이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급하게 집으로 가는 걸까요? 결혼 초기만 해도 성우가 일찍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말이죠.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런데 혜진아. 정숙이 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한테는 무슨 일이든 말할 수 있다는 거 알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혜진은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알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남겨진 정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딸 생각을 했습니다. 혜진이가 결혼하던 날 그 행복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던 27살 딸의 모습과 지금의 42살 딸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엇이 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걸까요? 정숙은 혜진이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딸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혜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풀렸어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 취업했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정숙의 유일한 바람은 딸의 행복이었거든요. 그날 밤 10시쯤 동네 김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아, 너희 사위 요즘 이상하더라.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오늘 오후에 강남 쪽에서 젊은 여자하고 같이 다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손을 잡고 말이야. 정숙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죠.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 박 씨가 그러더라고. 확실히 성우 맞다고. 카페에서 여자하고 다정하게 앉아 있더래. 김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꽤 젊어 보이더래.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성우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더래. 보통 관계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딸의 변한 모습, 사위의 늦은 귀가, 그리고 지금 이 소문까지. 가슴이 쿵쾅거리며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일이.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성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우리 혜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딸이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정숙은 거실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혜진이가 요즘 보인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 늘 우울해 보이는 표정, 남편 얘기만 나오면 어색해하는 모습까지. 딸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혜진이가 결혼할 때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행복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새벽 3시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 일의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고요. 딸만 행복하면 자신은 괜찮다고 늘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그 행복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68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와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정숙은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밤새 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 혜진이의 수척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혜진이 요즘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가져다 줘야지. 오전 9시쯤 정숙은 반찬통을 챙겨 혜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우가 출근했을 시간이니 딸과 둘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우가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고 큰 여행 가방을 넣고 있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출근했을 시간인데 왜 여행 가방을? 그것도 평소 출장 때 쓰던 작은 서류 가방이 아니라 휴가 때나 쓸 법한 큰 캐리어였습니다. 정숙은 의아해하며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성우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평소 딸과 통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애정이 담긴 톤이었습니다. 정숙은 급하게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성우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응, 준비 다 됐어. 혜진한테는 2박 3일 출장 간다고 했고 친정에 가서 쉬었다 오라고 했어. 맛있는 것 많이 먹자. 성우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출장이라면서 왜 저렇게 기뻐하는 건가요? 그리고 맛있는 것 많이 먹자는 무슨 말이죠? 출장에서 하는 말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게다가 그 다정한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것일까요? 성우는 통화를 마치고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거울로 헤어스타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출장 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거든요. 정숙은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우의 모든 행동이 단순한 출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성우가 떠난 후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방금 들은 통화 내용과 목격한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 다정한 목소리와 들뜬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혜진이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혜진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말이 아니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있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얘야, 너 너무 수척해져서 반찬 좀 해왔어. 성우는 벌써 출근했지? 정숙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부터 2박 3일 출장 간대요. 부산 쪽으로요. 정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방금 전 성우의 모습은 정말 출장을 가는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그 큰 여행 가방, 들뜬 표정, 그리고 다정한 통화까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성우가 출장 갈 때 평소에도 저렇게 큰 가방 가져가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에요. 보통은 작은 서류 가방만 가져가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정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출장인데 왜 큰 여행 가방을, 그리고 왜 그렇게 기뻐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했을까요? 평범한 출장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혜진은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상한데? 정숙이 관심을 보이자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엎어놓고 다니고 늦게 들어와서는 저한테 짜증만 내요. 그리고 요즘은 저랑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정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성우의 변화된 행동들이 모두 수상해 보였거든요. 또 다른 건 없니?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는 남편 셔츠에 립스틱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안 쓰는 진한 빨간색이었는데 물어보니까 화만 내더라고요. 회사 여직원이 실수로 묻힌 거라고 하면서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립스틱 자국이라니요. 그것도 딸이 쓰지 않는 색깔이라고. 방금 전 목격한 성우의 수상한 행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정말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습니다.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혹시 성우가 다른 여자? 혜진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혜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만약 정말로 성우가 딸을 속이고 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혜진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정숙은 동네 김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우리 사위 얘기 말인데 혹시 더 자세한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김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사실 계속 목격담이 들어오고 있어. 성우가 젊은 여자랑 강남 쪽에서 손잡고 걷는 걸 본 사람도 있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걸 본 사람도 있더라고.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던가요? 젊고 예쁘다고 하더라. 한 20대 후반 정도. 성우보다는 확실히 어려 보이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더래. 명품 가방도 들고 말이야. 그리고 성우가 그 여자한테 굉장히 다정하더래. 김할머니의 말을 들은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성우는 분명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 본 그 들뜬 모습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오늘 아침에 본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성우의 다정한 목소리, 큰 여행 가방, 그리고 맛있는 것 많이 먹자라는 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혜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며칠 동안 너 집에서 지낼까? 성우가 출장 간 동안 혼자 있으면 쓸쓸할 것 같아서. 혜진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계시면 좋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요. 사실 정숙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돌아올 때까지 딸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 상황의 진실을 파악해 보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성우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혜진이 잠든 후 정숙은 거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모든 것들, 동네에서 들린 소문들, 그리고 딸의 변해버린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어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성우가 정말로 딸을 배신하고 있다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요.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68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성호가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정숙은 혜진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딸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동네박 아줌마와 마주쳤어요. 미용실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는데 남편이 성호 회사 동료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 통성명을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된 분이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혜진이도 안녕하세요. 박 아줌마는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 어제 뉴스 봤어요? 제주도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던데 그쪽으로 출장 간 사람들 걱정이네요. 정숙은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주도라고? 분명히 혜진이는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요. 제주도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아줌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 성호 씨 제주도 출장 간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남편이 동네 누구한테서 들었다고 하던데. 제주도 쪽 업체랑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제주도요? 그럴 리가. 남편이 분명히 부산이라고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성호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부산이라고 했다가 제주도라니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죄송해요. 박 아줌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지만 이미 던져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보기에도 딸이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요? 부산이라고 했는데 왜 제주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혜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딸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아침 목격한 성호의 수상한 행동과 지금 이 상황이 모두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고 떴지만 혜진은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울렸지만 계속 무시했습니다. 결국 문자가 왔어요. 왜 전화 안 받아? 출장 잘 다녀오고 있어. 부산 날씨가 좀 흐리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 혜진은 문자를 읽더니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또 부산이라고 하네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제주도에 있다면서 왜 부산 날씨 얘기를 하는 거죠?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혜진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 게 있어. 정숙은 그날 아침 목격한 모든 것을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성호가 큰 여행 가방을 챙기던 것,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던 것, 그리고 들뜬 모습까지. 혜진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여자와 함께 제주도에 간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상한 건 분명해. 정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저녁 정숙은 동네 김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사위가 누구와 다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김할머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가 사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어. 성호 회사 신입 여직원이라더라고. 이름은 수진이라고 하는데 29살이래. 꽤 예쁘다고 하더라고.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신입 여직원이라니요. 그럼 성호가 회사에서 만난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할머니, 그 정보가 확실한가요? 우리 동네 이 씨 아들이 그 회사에 다니는데
직접 본 거래. 성우하고 수진이가 회사에서도 은밀하게 만나더래. 점심시간에 같이 나가고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나더라고. 전화를 끄는 정숙은 혜진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혜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요? 남편이 가끔 얘기했던 그 신입사원 말이에요.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던.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남편이 그 여자와 지금 제주도에 있다는 말이에요? 정숙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혜진아,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 확인해보자. 다음 날 오전, 정숙은 혼자 성호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어요. 회사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성호 씨 만나러 왔는데 출장 중이라고 들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아, 성호 과장님 2박 3일 개인 휴가 내셨습니다. 정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개인 휴가라고? 출장이 아니라 그럼 성호가 아내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아내에게는 출장이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혜진에게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혜진아, 남편이 회사에 개인 휴가를 냈대. 출장이 아니라 2박 3일 휴가 말이야.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정말로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간 거네요. 저를 완전히 속이고.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성호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해서 딸을 속이고 있었다니요.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아내에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젊은 여자와 로맨틱한 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혜진이 잠들어 있는 동안 성호의 책상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명세서를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그리고 호텔까지 모두 최근 몇 달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특히 여성 액세서리 매장에서의 결제 내역이 여러 번 있었는데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어요. 성호가 그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며칠 전 제주도 리조트 예약 취소 수수료까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일정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성호는 분명히 수진이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진행해온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깨어난 후 정숙은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혜진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더니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말이에요? 혜진아,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우리 더 이상 속지 말자. 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줄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성호가 이렇게 치밀하게 딸을 속이고 있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제 직접 나서서 성호를 추궁하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성호가 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정숙은 혜진의 침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제 밤부터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딸의 부부 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혹시 혜진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정숙은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친정 어머니는 그래도 시댁일에 친정이 너무 나서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어요. 성호가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정숙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아, 엄마야. 들어가도 될까? 한참 후에 딸의 답이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엄마. 혜진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정숙은 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혹시 너무 나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엄마 아니면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숙은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혜진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혹시 사위가 돌아와서 엄마가 나선 걸 알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엄마, 저는 이미 남편한테 실망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15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속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고 떠 있었지만 혜진은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갈게. 부산 출장 잘 마쳤어.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려. 정숙은 그 문자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직도 부산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요. 혜진아, 오늘 저녁에 온다는구나. 어떻게 할까? 혜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일단 집으로 가 있을까? 너희 둘이서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혼자서는 무서워요. 만약에 남편이 화를 내거나 하면. 혜진은 불안해했어요. 엄마가 계시면 제가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 편에 서서 사위와 맞서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나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보면 성호의 잘못이 명백했어요. 정숙은 혜진과 함께 신용카드 명세서, 거짓말의 증거들, 그리고 지인이 들은 목격담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뒀어요. 혜진아, 우리 냉정하게 대처하자. 감정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정숙이 딸에게 조언했습니다. 증거를 차근차근 제시하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엄마, 만약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잡아떼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은 사실을 똑똑히 말해주는 거야. 정숙은 딸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자신도 긴장됐어요. 사위와 이런 식으로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오후 5시쯤 정숙은 갑자기 새로운 걱정이 들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만약에 정말 출장을 갔는데 우리가 오해한 거라면? 하지만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확인했잖아요. 남편이 개인 휴가를 냈다고.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도 받고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어요. 정숙은 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너무 나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6시가 되자 정숙은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일단 방에 들어가 있을까? 너희가 먼저 대화를 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그때 나갈게. 아니에요, 엄마. 처음부터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정말 못하겠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하지만 처음에는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야. 엄마는 정말 필요할 때만 나서겠어.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톤이었습니다. 정숙과 혜진은 거실에서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호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정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혜진이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할까봐 반찬도 줄겸 같이 지내고 있었어. 정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여행 가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좀 씻고 올게요. 출장 다녀오느라 피곤해서요. 하지만 혜진이 성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할 게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성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얘기? 피곤한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해야 할 얘기야.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했어요. 딸이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이 대견했거든요. 성호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경계하는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혜진은 한번 깊게 숨을 쉬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정말 부산 출장 다녀온 거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성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하지만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어요. 정숙은 이 순간이 진실을 밝힐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이 용기를 내고 있으니 이제 자신도 도와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뒤에서만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혜진은 성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부산 출장이었어?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왜 동네에서는 제주도 출장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성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제주도?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지만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정숙은 딸 옆에서 지켜보며 성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을 들킨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며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당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 말이야. 부산 날씨가 흐리다고 했는데 그날 부산은 맑았어. 확인해 봤거든. 성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변명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출장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혜진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숙이 미리 준비해둔 증거였어요. 여성 액세서리 매장에서 결제한 내역들. 이것도 출장비야? 성호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너 주려고 산 거야. 깜짝 선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둘러댔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혜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한테 선물 한 번이라도 준 적 있어? 이 몇 달 동안 말이야.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성호야, 이제 그만 솔직하게 얘기해라. 우리가 아는 게 다 있어. 성호는 장모의 개입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 일인데. 하지만 정숙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부 일이라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도 부부 일이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 말이야. 회사 신입 여직원. 성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그걸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반응을 보고 모든 것을 확신했어요. 정말이었구나.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네.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맞아. 수진이와 만나고 있어. 그게 어쨌다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정숙과 혜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 이런 일을 했어? 1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혜진이 울먹이며 물어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성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반말로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혜진아, 우리 언제부터 진짜 부부 같았어?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살았을 뿐이잖아. 아이도 없는데 무슨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5년 동안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말이었거든요. 아이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정숙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성호야, 그 말은 너무한다. 혜진이가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다 봤잖아. 고생? 그래, 시험관 시술 몇 번 받느라 고생했지. 하지만 결국 뭐가 남았어? 성호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수진이는 달라. 아직 젊고 아이도 가질 수 있어.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15년 동안 아이 가지려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내 편의대로 산 거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우리 사이도 점점 멀어졌잖아. 그걸 인정해야 돼. 성호는 오히려 혜진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긴 게 혜진이 잘못이야? 그건 하늘이 정한 일인데 왜 혜진이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어머님, 이건 저희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성호가 장모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셔서 숨이 막혔거든요. 아이 얘기만 나오면 혜진이랑 어머님이 저를 마치 기계 취급하면서.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계 취급?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병원 다닐 때마다 저보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고 온갖 민간요법 다 해보자고 하면서 저를 몰아세웠잖아요. 성호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혜진이도 마찬가지야. 아이 생각만 하면서 정작 남편인 나는 뒷전이었지. 혜진이 울면서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랬던 거잖아. 당신도 원했던 일이었는데 왜 지금 와서. 원했다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니까 따라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아이 없이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성호의 말은 차갑기만 했어요. 혜진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때 왜 말하지 않았어?
15년 동안 나 혼자 바보처럼 애쓰게 만들고 말했어도 들었겠어? 넌 아이 생각에만 빠져서 남편이 뭘 원하는지는 관심도 없었잖아. 성호도 맞서서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달라.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정숙은 황당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아이 때문이라는 말이야? 내가 바람 피운 게 아이가 없어서라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결혼 생활이 무너진 건 분명히 그 때문이에요. 성호는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어요. 아이만 생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아이를 못 낳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건 내 마음이야. 성호는 냉정하게 말하며 여행 가방을 다시 끌어왔어요. 짐 좀 더 챙기고 나갈게.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간다고? 어디로? 수진이 집으로 갈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답답한 곳에서는 못 살겠어요. 성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혜진이 갑자기 성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아이 문제도 다시 해볼 수 있잖아. 성호는 혜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수진이랑 새로 시작할 거거든. 젊은 여자와 새 가정을 꾸미고 싶어. 그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정숙은 딸이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하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럼 혜진이는 어떻게 하라고? 15년을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건 혜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요. 성호의 말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혜진이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급하게 딸을 따라가며 등을 두드려줬어요. 혜진아, 괜찮니? 하지만 혜진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호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혜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딸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거든요. 구토 증상도 계속되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혜진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병원에 가자.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숙은 딸의 상태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성호의 잘못을 더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혜진이 잠든 사이 성호의 서재를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어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던 곳 말이에요.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과 성호의 전세 계약서 사본이 있었는데 거기에 빨간 펜으로 해지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부동산 계약서가 있었어요. 강남 쪽 원룸 전세 계약서였는데 계약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고 잔금 지급일이 다음 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의 출처였어요. 성호가 손글씨로 메모해둔 종이에는 혜진 전세금 해지 수진 전세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 정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성호가 아내 몰래 집 전세금을 빼내서 내 연녀의 집 계약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경제적인 횡령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성호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최근 6개월간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수진이와의 만남 일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와 강남 데이트, 수진이 생일 선물 구입, 수진이와 부산 여행 계획 등등. 6개월이나.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호와 수진이가 깊은 사이로 발전한 지 벌써 반년이나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혜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함과 함께 있던 계산서였습니다. 성호가 혜진이 명의로 된 집 전세금을 해지할 경우에 수수료와 위약금까지 미리 계산해뒀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만히 둘 수 없어. 정숙은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둔 후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네에서 소개받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님, 급한 상담이 있습니다. 사위가 딸 몰래 재산을 횡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정숙의 설명을 듣고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이라면 재산 보전 신청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변호사와 만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부동산 계약서, 성호의 다이어리와 메모들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재산 은닉과 배우자 기만, 그리고 불륜까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내일 당장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혜진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혜진은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가 되었어요. 엄마, 우리 집도 뺏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야. 성호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조치해놨어. 정숙이 딸을 달랬지만 혜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었어요.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계속 토할 것 같아요. 얼굴은 창백하고 손발은 차가웠습니다. 병원 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숙은 강제로 혜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혜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숙과 혜진을 본 의사는 즉시 혜진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숙이 대답했어요. 의사는 혜진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여러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탈수 증상도 심하니 수액부터 맞으세요.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보호자분과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딸에게 심각한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의사 선생님, 혜진이 어떤가요? 많이 아픈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임신하신 것 같은데 알고 계셨나요? 정숙과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동시에 입을 벌렸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임신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초음파상 임신 12주 정도로 보입니다. 3개월 정도 되셨네요.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멍해졌어요. 15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임신이 되다니. 42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정말 확실한가요? 저희가
저희가 1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심장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다만 임신부의 스트레스 상태가 심각하니 안정을 취하셔야겠습니다. 혜진은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원했던 아이가 이런 시점에 생기다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떠나고 집마저 위험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혜진이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하는데 저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눈물을 닦아줬어요. 혜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 셋이서 잘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호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 소중한 소식을 알아야 할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6개월 동안이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 몰래 집까지 팔려고 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성호와 수진이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다짐을 굳혔어요. 하지만 지금은 혜진이와 뱃속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15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과 지금 이 끔찍한 상황에서는 온전히 기뻐할 수도 없다는 슬픔이 교차했거든요. 엄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받고 온갖 민간요법도 다 해봤는데 이제 포기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정숙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보다는 딸이 처한 현실이 더 걱정됐거든요. 혜진아,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엄마, 남편은 다른 여자랑 살겠다고 하는데 저 혼자 어떻게 키워요? 42살의 말이에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놨어. 내일 만나자.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자. 혜진은 그 문자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재산 분할을 반반으로? 웃기지 마.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쓴 돈은 어디서 났는데? 하지만 문자로는 보내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거든요. 정숙은 딸의 상태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변호사님께 상의해 볼게.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오전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의 상황을 듣더니 제안했어요. 어머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상대방의 불륜 증거를 더 확실히 수집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정숙이 물어봤어요. 네, 저희가 협력하는 조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성호 씨의 행적을 조사해서 불륜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호텔 출입 기록, 만남 장소, 시간 등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정숙은 주저했습니다.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 했고 혜진 씨의 전세금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정숙은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변호사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성호 씨가 오늘 부동산에 가서 전세해지 신청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해둬서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집은 안전한 거죠?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하지만 성호 씨가 상당히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밤쯤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변호사가 경고했어요. 과연 그날 밤 10시쯤 성호에게서 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부동산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정숙이 받았습니다. 성호야, 나다. 어머님? 왜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세요? 혜진이는 어디 있어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혜진이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 집 가압류는 왜 한 거예요? 성호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혜진이 몰래 집 계약하려고 전세금 빼돌리려던 거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있고.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숨겨놓은 서류 다 봤어. 부동산 계약서, 내 메모까지 전부 다. 이제 숨길 생각하지 마.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누구랑 전화해? 빨리 와.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 니네 같이 있구나. 참 좋겠다.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말이야. 어머님, 이건 저희 문제니까. 성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정숙이 끊어버렸어요. 이틀 후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성호 씨와 그 여자분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숙이 궁금해했어요. 그 여자의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남자가 수진 씨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 사귀자고 빌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요? 수진 씨가 그 자리에서 성호 씨를 버리고 전 남친과 함께 떠났습니다. 성호 씨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로 혼자 남겨졌다고 해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 여자가 성호를 버렸다고요? 네, 우리 조사원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호 씨가 레스토랑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결국 술에 취해서 택시로 집 방향으로 향했다고 보고받았어요. 정숙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성호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됐거든요. 과연 그날 저녁 성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정숙이 문을 열어주자 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혜진이는 어디 있어요? 성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병실에 있어.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했거든.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성호는 거실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그 여자한테 차였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정숙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성호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혜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성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혜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성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성호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정숙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말을 해야 할지 순간 고민이 됐거든요. 성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성호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정숙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임신했어. 3개월 됐다고 해. 성호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임신이라고요? 정말이에요? 15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터라 믿기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확실하다고 했어. 초음파도 찍어봤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성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제가 정말 최악의 짓을 한 거네요. 아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성호가 갑자기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혜진이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사위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야, 성호야. 일어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혜진이와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어요. 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기회? 지금까지 내가 한 짓을 보면서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야? 정숙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부동산 서류와 각서였습니다. 어머님, 집 명의를 모두 혜진이 앞으로 바꾸겠어요. 그리고 이 각서도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내밀었어요. 정숙은 각서를 받아봤습니다. 나 성호는 앞으로 절대로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며 혜진과 아이를 위해 평생을 살 것을 맹세한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모든 재산을 혜진에게 양도하고 스스로 집을 떠나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야?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 정숙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혜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성호가 계속 빌었어요. 다음 날 정숙은 혜진에게 성호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성호가 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 집 명의도 내 앞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각서도 써왔어. 혜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남편을 믿을 수 없어요.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아이 아빠잖아. 한 번 정도는 만나볼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서 뭘 해요? 또 거짓말하고 속일 텐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오후 성호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병실 앞에서 막았지만 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5분만, 딱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결국 정숙은 혜진에게 물어봤어요. 혜진아, 성호가 와 있는데 만날까?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볼게요. 할 말이 있거든요. 성호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혜진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어. 너와 우리 아이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혜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게 없어져? 혜진아, 다시 시작하자. 나 정말 정신 차렸어.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거야.
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 웃기지 마. 혜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이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제주도 여행 갈 때 나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 줄 알아? 죽고 싶었다고.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혜진아, 우리 집 전세금으로 그 여자 집 계약하려던 것도 알고 있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고 했지?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건 내가 정말 미쳤었어. 혜진아, 제발 용서해줘. 성우가 혜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이 피했어요. 손대지 마. 이제 당신 손길이 역겨워.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혜진이 이렇게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혜진아, 우리 아이 생각해봐.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 혜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집도 내 앞으로 다 넘기고 각서도 썼어. 성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혜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법적으로 처리해.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연락받을 거야. 변호사? 혜진아, 우리가 법정까지 가야 해? 성우가 당황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야. 당신이 그 여자를 선택했을 때 이미 우리 결혼은 끝난 거야. 혜진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정숙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성우야, 그만 가라. 혜진이가 힘들어하잖아. 성우는 마지막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아, 나 정말 수진이랑 끝났어. 그 여자가 전 남친한테 돌아갔거든. 이제 정말 너밖에 없어. 혜진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 여자한테 차여서 나한테 돌아온 거지. 만약 당신을 안 버렸다면 지금도 그 여자랑 살고 있겠네. 성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혜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제 나가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혜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성우는 병실을 나서면서 정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우야, 혜진이 마음이 그런데 무슨 소용이야. 이미 늦었어. 그날 밤 혜진은 뱃속 아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가, 엄마가 잘 키울게.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정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혜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고민이었어요. 성우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을 지킬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아니면 혜진이가 말한 대로 이미 늦은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뱃속 아이는 과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지, 모든 것은 혜진이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임신 6개월이 되어 배가 제법 불러왔어요. 정숙은 매일 딸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나와야지. 정숙이 혜진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혜진도 점차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뱃속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편 성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매주 병원 앞에 나타나 혜진의 건강을 챙기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놓았어요. 정숙에게도 정성스럽게 인사드리며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 혜진이가 좋아하는 과일 사왔어요.
성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혜진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정숙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우리 셋이서만 살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작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혜진이가 성호를 다시 받아들일지, 뱃속 아이가 완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지, 깨어진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미래와 성호의 진심이 혜진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이 가정에 화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